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어떻게 지켜온 조국인데, 어떻게 일궈온 조국 사나요, 조국 강토요, 조국 부흥이요, 한강의 기적인데,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어, 이런 생각들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을 시간도 없다. 무조건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손학규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는 안 된다. 당 밖에서 인물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공통 분모의 의견을 다시 말씀드려 본다면, 박근혜, 문재인, 그때 상황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진영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렇게 분당이 됐었고, 양쪽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41%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후보의 합이 52%였습니다.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어찌됐든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문재인보다 11%포인트 앞선 그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었다.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줄곧 이어졌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막상 조기 대선 투표소에 가셔서는 그래도 문재인은 안 된다. 문재인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으로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고,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34%, 30% 초반에 고착돼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선 지지자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1년 전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고, 한 달 전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고, 어쩌면 2달 후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지지하는 후보 없음, 이 대답이 38%였습니다. 그리고 이 38%의 대부분은 막상 2달 뒤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보수 쪽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항은 그냥 희망을 얘기해 본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 고문, 희망 회로 돌리기, 또 한 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물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과연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이지요. 상대편 적군 장수는 이미 수십만 군사를 정비를 하고 그 자신의 뒤에 도열시킨 뒤에 무너져가는 성문 앞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성체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재창출, 이 무너져가는 성을 지킬 수 있는 아군의 장수는 누구입니까? 이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일단 탄핵 붕대를 외쳐왔던 세력과 유권자가 부심이 돼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과 별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연대를 하고 다시 뭉치고 스크럼을 짜야 된다. 구체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들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6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의원. 어제 나경원 의원이 한남동에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서 1시간 동안 차담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원 밖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보수 진영 쪽 후보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끝끝내 이준석 너는 안 돼. 한동훈 너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연대를 해야 될 것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그랬습니다.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으로 철저히 준비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 캠프를 만들고 그 진용을 갖춰서 준비를 마쳤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일 앞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4월 4일 탄핵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은 대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본인의 권력 의지 여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발언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도 출사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나는 아닌데 다른 누군가를 지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지지선언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적인 지명도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그 이미지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제를 원복하면서 굉장히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받은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지금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은 안 돼. 배신자야. 이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그러나 또 중도층 확산에는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양쪽 의견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배신자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는데 역시 탄핵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의원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양보를 한 그런 역사도 참 많은 그런 후보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전국적 지명도도 있고 또 뒷심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남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점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계세요. 지금까지 거론한 사람 중에 보수 진영 쪽 후보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웅크리고 있는데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이제 2달 만에 승부를 가려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국적인 인물로 미래를 국민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급부상할 수 있겠는가? 2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그래도 6달, 1년 이런 시간이 사실은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인물 중에 누구일 것인가? 거론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달을 놓고 뛰어야 하는 단거리 경주에서 지금 대선 후보를께서 영입한다고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를 고르는 무대는 지금 무주공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선 국면에서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선거대책본부도 꾸리고 경선관리위원회도 아마 발족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막지 못한 해족들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이제 해산되고 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사실상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들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 권영세, 권성동, 쌍권 2사람이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가?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또 시끄러워지는 것 아닌가? 경선 흥행은커녕 또 다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보수 진영의 후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참신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본인의 권력의지, 가령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경우에 본인의 권력의지가 있는가, 이제 이런 말들도 하죠.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돈이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남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을 누가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인가?
김철수인가? 한동훈인가? 유승민인가? 누군가?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또 누군가?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은 그동안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름이 한두 번씩 거론된 바 있기 때문에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명태균 리스크에 계속 불을 붙여서 이제 명태균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호감이 가장 낮은 사람, 비호감 측면에서 본다면 비호감이 가장 낮은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장관, 안철수 의원,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아상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에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막 끝에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정한수 떠놓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34%, 그러나 지지 후보 없음이 38%입니다. 이재명은 이길 수 없습니다. 민심은 탄핵 역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만 되지 않는다면 보수 진영 후보들이 대중 질환을 일으키거나 또 3, 3, 5, 셋, 둘, 넷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 쪽 후보의 시대를 열어줄 그런 마음인 것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라.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재명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38, 40% 여기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이 마지막 보수 진영이 마지막 힘을 발휘를 한다면 2달 뒤 대통령 선거도 충분히 승산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